그 오랜만에 제가 언급을 해보네요. 박지현 기억들 나세요? 박지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글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박지현은 가수밖에 없는데. 박지현 가수가 누구? 무슨 누가 솔로야? 있어? 예? 솔로야? 박지현, 아 김지현이었던가? 이지연, 김지연, 룰라? 룰라? 아 예. 그거 김지현이지. 죄송합니다. 이지현인가 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박지현이라고 있어, 박지현. 예. 근데 이게 거짓말이 탈로 나가지고 또 망신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박지현 만난다는 보도가 나온 적 있어. 심지어 단독이라고 걸고. 저게 무슨 언론이야 저거. 세계일보 단독.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전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네. 박지현을 만난다는 단독이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가 발전한 거야. 일단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반박이 됐죠 그게.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박지원 만난 사실도 만날 이유도 없고 박지원의 일방적으로 흘린 데에 현재 너무 바빠 대응을 못하였다고 어제 경남도당에서 이 질문에 답한 내용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박지현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근데 박지현은 왜 저랬을까요? 박지현이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가서 만나는 사진이 공개가 되는 것만으로 정치적 위상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자가 발전해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회동을 취소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으로 제안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협의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넥스트 민주당이라는 그 모임의 이름으로 이제 만남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수락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이 민주당 혁신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 아니라 성비위 관련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시간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온다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박지현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박지현의 뭐 급이 올라간다 이걸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 다시 한번 소란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그게 사실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도움을 주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박지현 위원장이 했던 이 플레이 자체가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니까 넥스트 민주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그 안에 박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오는 줄 당연히 모르지. 넥스트 민주당이 그래서 도대체 뭔데 하고 찾아보니까 지난달 말,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단체예요. 거기에 박지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민주당에서요. 청년정기 청년정치하니까 출마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명함 내미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 주자가 박지원인 거잖아 지금. 간단히 말 박지원은 지역구 갈 생각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에서 비리 공천해주기를 이렇게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이거 가서 텔레그램 무슨 뭐 성범죄 가서 물어 하면 잘 무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쓰임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무슨 유가족 면담하는데 자기 명패 들고 다니면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정상은 아닌데 저게 코미디인가 약간 유머인가 싶었는데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존재감 높이고 관종 역할하고 그런 걸로 뭔가 공천 받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있잖아 기자회견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첫걸음을 잘못 떼는 바람에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가 처음 배운 게 정답인 줄 알고 계속 반복하는 고장난 로봇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마차님이 계속 꾸짖고 있잖아요. 알바라도 좀 해라.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또래의 사람들처럼 직장 다니기 바쁘고 하면 이런 짓 합니까? 예.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대국민 사과문 같은 거 썼다가 당시에 라디오 인터뷰할 때는 지도부하고 공유를 했다고 했는데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지도부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계속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도 없고 맥락도 없고 머리도 없어요. 아까 댓글창에도 보니까 용해인
진짜 워딩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무조건 정의당처럼 민주당 패지도 않아요. 흐름에 있어서 그렇다고 민주당을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아요. 진짜 탐나는 젊은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수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현 대표의 만남이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론들은 써먹기 딱 좋지. 저번에 회동하기로 막걸리 마시기로 했다 했는데 수혜 때문에 못하고 또 수혜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언론들은 계속 신났듯이 야 이재명하고 이낙연 사이가 안 좋아. 이낙연이 이재명 싫어한대. 이 분위기로 이제 계속 이간질 써먹기 딱 좋은데 사실 관심 없고요. 제 입장에서 관심은 없는데 그렇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일말에 10%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빨리 이 문제는 그냥 매듭을 지어 끊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밀당을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 이낙연 대표를 보면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뭐 만찬 자리 만들 거 없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막걸리 나누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좋은 그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당대표 만나는데 양복 입고 서로 만나가지고 점잖은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지금 수해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다들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이때 나라의 어른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그렇다면은 그런 자원봉사 현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합니까, 자기는? 아, 근데 이 불발 이 기사가 이재명한테 손해일까요? 이낙연한테 손해일까요? 저는 이게 계속 불발됐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데 사실 만나는 것 자체에 당에서 지지자들은 신경 안 쓰고 사실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발됐다는 네. 기사를 쓰는 거는 언론이 이거를 써먹고 이재명 공격하는 데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번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게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한 31명 정도가 네. 찬성에 가까운 표를 눌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대장동에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그거는 이제 살짝 접어두고 유동규는 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건 가가지고 쌍방울을 뒤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도발을 해요. 그러면 닭대가리입니까? 대장동은 그 대단했던 대장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쌍방울 문제가 이재명 큰일 났네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 옛날에 여자들이 자식을 5명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기 낳고 항상 후회를 한대요.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그리고 둘째를 낳아요. 둘째를 낳고 또 후회를 해요.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셋째를 낳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6명 낳아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 문제가 가장 큰 건이었잖아. 뭐 정자동 뭐 무슨 성남 FC 있지만 그럼 대장동이 그 정도 상황이면 미쳤습니까? 이재명이 쌍방울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공돈을 받아가지고 북한 방문을 하게? 김성태는 왜 이재명을 한 번도 못 만났답니까? 몇 억씩 대준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한 번, 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속으면은 속은 놈이 미친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치르는 게 이견은 없어요. 이상민 빼고요. 아, 나 이상민이 양쪽에서 어른거려가지고 환장하겠네. 탄핵시켜야 될 놈 이상민하고 출당시켜 이상민 빼고 나면 지금은 다 당원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이낙연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아직 그 이낙연 팬덤이 아직 그대 굳건하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누군가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현 좌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저 디테일하게 읽지는 않을게요. 지금은 이낙연은 죽은 권력이에요. 권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민주당에서. 대안이 안 된다고.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지금 현재 민주당 주류 당원들한테는 적으로 인식되지 사실상.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범진보 차기주자 적합도도 한번 보세요. 진보층 응답자를 한번 보세요. 전체도 포함되지만 한번 보세요.
이낙연은 이미 사실상 정계 은퇴 정도 수준의 그렇죠. 사람이면 해야죠. 내가 나이 좀 먹은 선배로서 민주당 잘 되게 도와줄게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밀당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호남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 선호도도 최근에 KBS 광주가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중에 10% 미만이 이낙연 지지하고 있어요. 호남 사람들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호보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마저도 귀국하고 나니까 더 떨어지네요. 광주 전남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 체제의 힘보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치는 거지 호남 사람들 입장에선. 여성을 저러고 있는데 만나네 안 만나네 아직까지도 갈라치기. 이낙연이 계속 갈라치기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언론이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간의 존중을 계속 담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만간 노욕이라고 욕 들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 노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그 이낙연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그 최소한의 존중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끈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재명 지지자가 반 이낙연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반 이낙연으로 돌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 본인이에요. 근데 거기 정치적 감각도 없고 심지어 마이너스 행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똥파리 숙주같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상의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는 전혀 없어졌다. 정말 그냥 은퇴만이 답인데 더 이상 면무스럽게 되지 말고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자기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 블루웨이브. 예. 블루웨이브 오픈했더니 이낙연 까는 글만 주구장창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노해서 첫 번째 동 취소됐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아니 나를 모욕 주려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블루웨이브를 만들었더니 거기에 낙지탕탕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됐고. 이낙연 귀국 시점에 맞춰서 블루웨이브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없네. 자. 에휴.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수해 복구 봉사를 갔잖아요. 당에 있는 그 중요 행사들을 아예 안 하고 수해 복구를 갔어요. 이재명 대표도 거의 저 양반은 어디 가나 잘 어울려 보면은 뭔가 저 동네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조국은 안 어울려요 저런 자리에. 근데 이재명은 다 어울려. 수해 복구와 민생회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거 있잖아요. 포도밭에서 포도 저거 종이 씌워줘야 되거든요. 비 와갖고 저 포도 종이 다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씌워줘야만 포도가 더 알차게 야물고 더 답니다. 그다음에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푸나님은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뭘요? 포도가 그렇게 잘 여문다는 거. 농사꾼의 아들이야 내가.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랑 비슷한 머루도 있어. 저런 복장만 보십시오. 흰 운동화 신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흰 바지 신는 사람도 없죠. 잘 봐주세요. 딱 일하러 갔죠. 저기에 숫자가 간 숫자만 민주당 국회의원만 110명이에요. 와. 국민의힘 전 의석이나 다 마찬가지 정도. 보좌관들도 많이 가고, 네, 같이 봉사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수해가 나가지고요. 그 수해 복구할 게 많으면은 사람 인력이 엄청 필요한데요. 일손이. 한 사람만 와도 도움이 되는데 그 지역 일대에 그냥 표현이 죄송하긴 합니다. 개떼처럼 불려놓으면 근데 일 시켜먹는 게 현역 국회의원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국민의힘도 갔습니다. 국민의힘도 했죠. 그 전날 갔죠. 백바지 등장하시고요. 야, 정말, 홍준표도 백바지 입고 갔더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일하러 가면서 백바지라니. 근데 자세히 보면 저 조끼는 나눠준 것 같고, 이 김기현은 위에 옷도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하얀색 입고 갔다는 거지. 물론 추리닝 종류 이처럼 보이긴 해. 추리닝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냥 에이치 설마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수해 복구 현장에 흰 운동화 신고 간 새끼는 봤는데 백바지 입고 간 새끼는 정말 비정상이지. 토시는 이거 까만색 나눠준 거 이제 낀 것 같고. 내가 윤 대통령보다 뭐 못할 수는 없다. 더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런 마음으로 간 거 아닐까 싶었네요.
더 코미디는 야 공무원들 밖에 나가라 했더니 총리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손가락 살짝 얹지. 아니 장갑이라도 끼는 척이라도 좀 하지. 맨손으로. 이런 게 바로 그 고양이 손이라도 보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웃기려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 세력들 보면은 진짜 진정성 하나 없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KTX 노선을 바꿔서 돈을 버나 세상에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지를 않나 그런 짓 하면서도 국민 이해하는 척은 또 오지게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이번에 충청북도가 발주한 공사가 괴산에 김영환이가 사놓은 땅 그 입구에 그 동네에다가 3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해놨어. 그것도 아. 지난 5년 동안 유일한 공사랍니다. 그리고 오송으로 사고가 났는데 오송으로 안 가고 괴산으로 간 김영환이 그리고 내가 거기 빨리 갔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김영환이 윤석열과 똑같은 그 세력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민주당 완벽한 정당 아닙니다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힘보다 수십 배 나은 정당이에요. 이건 고쳤을 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진짜 못하는 건 디테일하게 가격 봐야 돼요. 이상민 너 콱 이런 거 있잖아. 너 또 뭐 조응천 너 콱 이렇게 돼야지. 얘가 못하고 쟤가 못하면 다 민주당 탓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 전체가 못하는 걸로 보이더라. 이재명 대표도 못하면 비판하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를 쥐고 흔드는 게 더 눈에 더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힘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새날에 이따가 8시 반에 진짜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자, 이따가 8시 반에 또 새날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